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나경입니다. 오늘은 일명 보니펌으로 알려져 있는 단발 C컬펌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손상모를 완벽히 커버하면서 펌어 이후에 머릿결이 훨씬 더 좋아지는 펌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소재, 즉 모발을 진단하는 단계인데요. 현재 모질을 파악하고 손상 정도, 두상 파악 등이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과거 시술 내역을 파악하고 고객님이 집에서 손질하는 방법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이롱을 사용하는 고객님의 경우는 연화가 잘 되었다는 전제하에 열펌을 진행할 때 열의 온도를 조금 더 높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고객님이 집에서 드라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경우는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컬의 정도보다는 약간 느슨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는 건 역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단발 C컬펌의 기본이 되는 베이스 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샴푸를 진행했고요. 샴푸 진행하는 동안 모발이 굉장히 건조한 경우에는 간단한 갖고 계시는 수분제형의 트리트먼트를 사용해서 샴푸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C컬펌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길이 선정이 중요한데요. 이 모델의 경우는 모발의 층이 굉장히 많은 모델이셨어요. 그래서 네이프의 부분을 조금 더 짧게 해서 귀여운 느낌의 C컬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프 부분을 커트를 진행할 건데요. 이 모델의 경우는 두상이 약간 길고 좀 좁은 경우이기 때문에 길이 선정을 너무 길게 하게 되면 귀여운 느낌의 보니펌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니펌 느낌의 단발 C컬펌은 일자 커트라고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너무 일자 느낌의 커트로 자르게 되면 고객님들의 피드백이 너무 삼각김밥 같다, 그런 느낌을 좀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되지 않게 커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님의 두상이 약간 길기 때문에 조금 짧은 느낌의 길이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목선에 잔털이 좀 많으시잖아요. 이런 경우는 가볍게 정리를 해줍니다. 목선에는 머리양이 조금 길게 나 있어서 제거를 했고요. 머리가 약간 뜨는 모질이거든요, 잘라보시면. 그래서 층은 많이 내지 않고 코너에 가벼움만 살짝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발을 파악할 때 모량이 양 사이드보다 네이프 쪽이나 뒷면이 훨씬 많은 경우였기 때문에 살짝의 층감을 코너 정리를 해서 층감을 내므로써 나중에 너무 삼각김밥처럼 뚱뚱해 보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살짝의 층을 내주었습니다. 항상 기억하실 거는 첫 번째 단이 너무 볼록하면 일명 말하는 삼각김밥이 되기 쉬우니까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에서는 첫 번째 단보다 층을 내게 되면 우리가 무거운 느낌으로 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너무 층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의 네이프는 약간의 층을 냈다면 두 번째 단은 층을 안 내시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완벽하게 일자로 자르게 되면 퍼머 이후에 너무 삼각김밥 같고, 층을 내게 되면 무거운 느낌의 펌이 아니라 자칫 올드해 보이실 수 있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여기는 층을 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길이로 정리해 줍니다. 짧은 머리의 단발펌은 양 사이드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양 사이드의 길이감은 약간 길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커트를 하는 선에서 뒷머리와 옆머리를 같이 놓고 길이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지금까지의 길이감보다는 살짝 길이를 해주셔야 돼요. 옆머리 양이 좀 적기 때문에 지금 바로 층감을 내지 않고요. 다음 섹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양 옆에 머리 양이 많은 고객의 경우는 지금 사이드에서 약간의 층감을 내주셨어야 돼요. 지금부터는 자연스럽게 다시 한 10도 정도의 층을 만듭니다. 젖은 머리의 블론드 커트에 있어서는 너무 다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마무리, 퍼머 진행 전에 마무리 드라이를 하고 커트를 진행할 때 그때 남아있는 무거운 부분의 모질, 모량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돼요. 지금도 각도 많이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10에서 15도 정도만 길이를 들어줍니다. 이때는 탑 부분에서 가마가 조금 여러 개 있어요. 그럴 때는 빗질을 가능한 여러 번 해서 짧아지거나 점핑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우선 기본적인 라인은 다 설정했고요. 이 모델의 경우는 앞머리 부분이 조금 가마가 뜨고 있어요. 여러 개의 느낌으로 있고 자세히 보시면 길이를 자르기 전에 보면 점핑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어느 방향으로 고객님이 주로 넘기는 게 편안한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넘어갈 방향이 이렇게니까 그쪽의 머리를 자연스럽게 들어서 커트합니다. 됐어요. 이따 마무리 때 조금 헷갈리거나 머리의 방향이 좀 걱정이 된다 싶으면
젖은 머리에서 절대 자르지 않고 다 말린 다음에 질감 정리를 하게 됩니다. 탑 부분에 층을 아주 가볍게만 내줄 거예요. 한 1cm 정도 내외에 지금까지 커트는 거의 무겁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진행하시는 부분이 삼각김밥 같이 안 보이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 중요하죠? 왜냐면 가르마가 넘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욕심내서 많이 자르면 층이 넘어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 피벗으로 진행해서 코너만 살짝 제거합니다. 머리 말리고 다시 볼게요. 우선 블런트로 머리를 자른 다음에 머리의 방향이 다시 나오게끔 가볍게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량을 줄이게 됩니다. 이 모델의 경우는 우선 기본적으로 안쪽에 모량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펌어할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분의 모량을 많이 정리하셔가지고 연화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쪽의 머리 모량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선 아래 제일 안쪽에 머리가 많잖아요. 이때는 틴닝보다는 저는 포인팅 가위를 쓰는 편이에요. 틴닝은 너무 부정확하게 모발의 양이 제거되는 경향이 있어서 필요한 곳에 많은 양을 제거할 때는 포인팅 가위를 조금 이용해요. 이렇게 안에 머리를 뚱뚱한 부분을 제거하고요. 저희가 짧게 길이 선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펌어로 말지 않고 볼륨 매직으로 진행을 할 거라서 그거에 맞게 모량을 제거해 주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모량을 줄일 때 디자이너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제거하게 되면 펌어의 결과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곱슬의 정도가 많은 분일수록 너무 과도하게 연화 전에 모발의 양을 줄이게 되면 오히려 부스스한 펌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객님 모발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두상의 중심이 이 모리 방향이 뒤에 있어요. 여기 정 가운데. 그리고 심하게 가마가 보이죠. 이런 부분은 너무 가볍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따가 벌어지거나 날려서 이분은 이 부분을 엄청 신경 쓰실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제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옆머리의 모량이 적어도 대부분 여기 귀 뒤 선까지는 모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좀 가벼움을 줄 필요가 있어서 여기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겉에 부분은 아까 말했던 대로 정리하지 않을게요. 한국인 모발들은 대부분 한쪽을 중심으로 머리가 많이 쌓여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조금 더 적고 왼쪽이 많죠. 그리고 왼쪽이 기본적으로 많이 돌아가거든요. 그 부분의 모량은 조금 더 제거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쌓여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 정도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왼쪽에 모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체크가 돼 있어야 펌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할게요. 이렇게 베이스 커트가 모두 완성되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손상모를 완벽히 커버하는 단발 C컬 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